친구의 투자 사기 피해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날까지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라 오랜 친구였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웃고 함께 취업 준비를 하고 서로의 결혼식까지 참석했던 사이였다. 적어도 내 기억 속에 그는 늘 사람, 좋아 보이는 친구, 말이 앞서는 타입은 아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그렇게까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던 것 같다. 나 요즘 투자 쪽으로 일 하나 같이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설명만 한번 들어볼래? 그 말은 가볍게 던진 제안처럼 들렸다. 강요도 없었고 당장 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단지 요즘 같은 때 돈 굴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어떤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싶다는 정도였다. 나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투자라면 뉴스에서나 보던 위험한 세계였고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그 친구의 말은 조금씩 내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성공 사례였다. 이번 달에만 수익률이 이만큼 나왔다. 초기 멤버들은 벌써 원금 회수했고 지금은 수익만 굴린다 같은 이야기였다. 그는 늘 숫자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고 대신 분위기로 설득했다. 무리하지 말라는 말, 생활비는 절대 넣지 말라는 말, 자기도 전 재산을 넣은 건 아니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모든 말들이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적어도 무작정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건 주변 사람들이었다. 그 친구를 통해 이미 투자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등장했다. 회사 동료, 지인의 형, 심지어 예전에 얼굴만 알던 대학 동기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미 수익을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는 것이었다. 돈을 넣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속된 수익이 정산되어 들어온다는 구조. 실제로 그 친구의 휴대폰에는 정산 내역 캡처가 여러 장 저장돼 있었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보여줬다. 이거 다 실제야. 괜히 보여주는 거 아니고. 그 순간 내 안의 경계선은 조금씩 무너졌다. 사기라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그 친구였다. 나를 속일 이유가 없는 사람. 나에게서 큰 돈을 뜯어낼 만큼 절박해 보이지도 않는 사람. 그래서 나는 결국 아주 조심스럽게 첫 금액을 넣었다. 크지 않은 돈이었다.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정말 시험 삼아 넣은 돈이었다. 놀랍게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수익금이 들어왔다. 원금의 일부와 함께 소액의 수익이 내 계좌에 찍혀 있었다. 숫자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컸다. 정말 돌아오긴 돌아오는구나.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구조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나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아주 교묘했다. 추가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금은 좀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큰 금액을 넣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흘렸다. 누구는 이번에 차를 바꿨다더라. 누구는 집 대출을 조금 갚았다더라 같은 말들. 그 말들은 자랑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을 흔드는 이야기였다. 나 역시 그랬다. 조금 더 넣을까? 지금에서 멈출까? 머리로는 조심하자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다. 그 무렵 단톡방이 하나 만들어졌다. 투자자들끼리 소통하는 방이었다. 처음엔 조용했다. 간단한 인사, 오늘 정산이 잘 됐다는 말,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공지 하나 올리는 정도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방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수익이 조금 늦어진다고 했고, 누군가는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했다는 말을 흘렸다. 그때마다 관리자는 늘 같은 답을 했다. 시스템 점검, 해외 송금 지연, 이번 주 안에는 정리된다. 이상한 건 아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단호하게 빠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말이 반복됐다. 그 분위기 속에서 나 역시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 이미 한 번 수익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그 기억이 불안을 눌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결정적인 균열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시작됐다. 어느 날 단톡방에 잘 참여하지 않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다. 혹시 피해자 명단 같은 거 공유된 적 있나요? 그 질문에 방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곧 관리자에게서 답이 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들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는 내 머릿속에 이상한 잔상을 남겼다. 왜 피해자 명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그리고 왜 그 질문이 그렇게 빨리 묻혀버렸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괜히 계좌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애매한 표현들, 정확한 수치를 피하는 말들, 그리고 언제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결론. 불안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우연히 하나의 파일을 보게 됐다. 그 친구의 노트북 화면에 잠시 열려 있었던 엑셀 파일. 그는 급하게 창을 닫았지만 이미 몇 줄은 내 눈에 들어왔다. 숫자와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고 맨 위에는 정리용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나를 덮쳤다. 저건 단순한 투자 정산표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안에 나 역시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고 단톡방에서도 평소처럼 반응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모든 조각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날의 엑셀 파일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직 몰랐던 건 그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친구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엑셀 파일을 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친구로 대할 수 없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척했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관계의 정의가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는 친구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대상이 되었고 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로 전환됐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그 구조를 차분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계좌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언제 얼마를 넣었고 언제 얼마가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가 누구였는지. 처음 수익금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던 정보들이었지만 다시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수익금은 항상 같은 계좌에서 들어오지 않았다. 어떤 달은 개인 명의였고 어떤 달은 법인 계좌처럼 보였으며 또 어떤 때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름이었다. 그동안 나는 그것을 단순한 운영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엑셀 파일 이후로는 모든 차이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수익금의 출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였다. 정상적인 투자라면 최소한 돈이 돌아오는 통로는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그 기본적인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단톡방이었다. 처음에는 활발하던 방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고 질문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에는 이번 달 수익 언제쯤 나오나요? 같은 가벼운 질문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산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같은 직접적인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점점 길어졌지만 동시에 더 모호해졌다. 그 친구, 아니 이제는 관리자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늘 같은 패턴으로 대응했다. 시스템, 해외, 일시적 지연, 곧 해결. 문제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모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결과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고 그 사이 불안은 방 안에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변화는 한 사람의 폭로로 시작됐다. 단톡방에 갑자기 장문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이전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투자 내역과 정산 지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다. 금액, 날짜, 약속된 수익률,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답변들. 그 메시지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일종의 고발에 가까웠다. 방안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누군가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고 누군가는 이건 좀 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기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등장했다. 그 단어가 화면에 찍히는 순간 나는 손이 굳어버렸다.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단어. 그 금기가 깨진 순간이었다. 관리자는 곧바로 개입했다. 감정적인 언쟁을 자제해달라는 말과 함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 설명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방에서 사라졌다. 강퇴였는지 잦은 퇴장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질문을 던진 사람은 사라졌고 방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이후 단톡방은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개인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다. 나에게도 몇 통의 연락이 왔다. 혹시 너도 불안하지 않냐? 너는 관리자한테 뭐라고 들었냐? 이거 이상한 거 맞지?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만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고 단지 먼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와중에도 그 친구는 나에게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다. 오히려 더 친절해졌고 더 자주 안부를 물었다. 요즘 괜찮아? 괜히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게 같은 말들이 반복됐다.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무거웠다. 책임진다는 말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가 말하던 사업체의 법인 등기, 과거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투자 설명 때 언급했던 외부 파트너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단순했다. 대부분은 실체가 없거나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이쯤 되자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혹시 정말로 일이 꼬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또 다른 파일 하나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보내준 자료였다. 그 안에는 투자자들의 이름과 금액, 그리고 지급 완료와 미지급이라는 구분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천천히 내려가며 확인했다. 그리고 화면의 중간쯤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내 이름이었다. 옆에는 내가 정확히 넣었던 금액과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잔액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추측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나는 이미 피해자 명단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가운 침착함이 먼저 찾아왔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흔들릴 단계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였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누가 알고 있고 누가 모르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단톡방을 지켜보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맞춰보니 퍼즐은 점점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설계된 구조였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가장 믿었던 그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해결하려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얼굴은 그 엑셀 파일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피해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던 이들이 이제는 먼저 자료를 보내왔고 자신이 겪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투자 금액, 약속받았던 수익, 미뤄진 지급일,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던 그의 말들까지. 놀라울 정도로 모든 이야기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다. 각자의 기록을 모아 정리한 자료였다.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날짜와 숫자, 메시지 캡처, 계좌 흐름까지 포함된 정리본이었다. 그 파일을 완성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미 모든 증거는 각자의 휴대폰과 계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아무도 그것을 하나로 묶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태어난 얼굴로 연락을 해왔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부드러운 말투로 곧 해결된다. 지금은 조금만 버텨달라. 괜히 외부에 말하면 더 복잡해진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지 이제는 그의 메시지를 읽는 것만으로도 다음 문장이 예측될 정도였다. 문제는 그 말들이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협박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단체로 그의 사무실을 찾았던 날이었다. 미리 약속한 방문이 아니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충분히 계산된 선택이었다. 그 공간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걸 느꼈다. 이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황했고 말을 잇지 못했으며 질문 하나하나의 앞뒤가 맞지 않는 답을 내놓았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감정이 섞인 반응은 그동안 유지하던 관리자의 가면이 벗겨졌다는 증거였다. 그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시작했고 해외 파트너, 예기치 못한 변수, 타이밍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법률 상담을 시작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다. 이건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사안이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그가 쌓아 올린 신뢰는 증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신뢰가 많았던 만큼 배신의 무게는 더 컸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다.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축소하려 했고 일부 금액만이라도 돌려주면 조용히 끝내달라는 말을 꺼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들키지 않은 실패로 이 일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요구한 건 감정적인 사과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책임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단톡방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됐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우리는 비로소 이 사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다. 그 투자 구조는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질 뻔했던 순간에서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성숙함이 아니라 침묵이 가장 큰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라면 가장 믿었던 친구가 만든 이 구조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현실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한 줄이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